짐벌 춘추 전국 시대라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요즘 좋은 짐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초경량 짐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굉장히 괜찮은 요 초경량 일상용 짐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무차가 아니라 미샤입니다. 인트로는 쏘날님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제 풀버전은 여기 링크 타고 가시면 제 여행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구독 좀. 크레인 M2는 숫자가 괜히 2가 붙은 게 아니라 전작인 크레인 M에 이어서 후속작으로 나온 그런 경량화 짐벌입니다. 지윤테크사의 경량화 짐벌 그 부문인 M, 그 M 넘버링의 두 번째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크레인 M2에 알파 6400 플러스 요 번들 렌즈 1650 렌즈를 써갖고 전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얘랑 요 크레인 M2만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짐벌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진짜 초경량 짐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짐벌이에요. 크기부터도 되게 콩만하잖아요. 보통 짐벌들을 들어보셨으면 이 짐벌이 얼마나 작은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로닌 SC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잠깐만요. 로닌 SC 같은 그런 가벼운 짐벌과 비교해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작고 가벼운 짐벌입니다. 실제로 한번 재볼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것도 샀습니다. 한번 재보죠. 짐벌만 재면 요 정도예요. 짐벌이랑 같이 딸려온 산발이 요거랑 같이 합친 후 측정하면 요 정도 무게입니다. 굉장히 가볍죠?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이런 500ml 물을 같이 한번 재볼게요. 어느 정도 무게인지 대략 감이 오셨을 겁니다. 무게가 이렇게 가벼우니까 성능이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영상에 조금 이따 나오는데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미니멀해진 짐벌 고정 기능, 요거 이전 모델들인 위빌랩, 크레인 3 이런 데에서는 이제 축마다 이제 짐벌을 잠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하기 시작했죠. 짐벌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하는 그 기능을 원래 3단계로 넣었다면 이 짐벌은 2단계로 넣어줬습니다. 아무래도 초소형 짐벌이다 보니까 쉽게 락을 하고 빠르게 풀어서 쓰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요. 짐벌이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능들이 고안되고 이렇게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짐벌 춘추 전국 시대라 그랬잖아요. 서로 싸워서 가격이 떡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짐벌은 이렇게 초소형 짐벌이잖아요.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만든 모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30만원이 살짝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풀프레임 사용하시지 않고 일상용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면서 컴팩트 카메라나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가격대로 나온 것 같아요. 카메라 기어 같은 경우 직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실제로 직구하는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위빌랩 때 알리 직구를 했다가 굉장히 피를 많이 봤습니다. AS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시간도 많이 소요하고 굉장히 피를 많이 봤습니다. 국내 정식품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좀 더 나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짐벌의 성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죠. 펜팔로우 모드 그냥 일반 걸음, 그냥 위아래 흔들리는 거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들고 그냥 일반적인 걸음으로 걸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알파 6400 1650 렌즈 1650 알파 6400 캣워크
최대한 안 흔들리게 위아래로 말하면서 흔들리겠지? 말하지 말아야지. 뜁니다. 코너. 펜 팔로우 모드는 이렇게 좌우로는 자 움직이죠 이렇게. 근데 위 아래로는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로우 모드는 위 아래 좌우 다 따라 움직이죠. 자 그런데 이 트리거 버튼 하나 누르면 펜 팔로우 모드로 찍다가 필요할 때만 팔로우 모드를 섞어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방금 전에 뛰는 테스트를 하고 또 숨이 찬 거예요. 사실량인데 이렇게 숨 차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따닥 누르면 다시 초기화가 되고요. 그럼 이제 팔로우 모드로 찍다가 펜 팔로우 모드로 찍다가 팔로우 모드로 위쪽으로 올리고 싶다 누르면서 위로 올려주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내리면서 다시 풀어주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느낌의 영상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저기 있는 저 소화전으로 가고 싶다 그럼 팔로우 모드를 다시 써야겠죠. 팔로우 모드를 써서 밑으로 떨궈주면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여기 열심히 찍어주고 계시는 테크 유튜버 여미TV 형님입니다. 오늘 같이 또 허거를 먹었어요. 먹어. 자 이번에는 볼텍스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여미 형 쪽으로 들어가는 볼텍스 모드를 써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M 버튼 여기 보이나요? M 버튼을 따닥 누르면 고 모드가 먼저 나와서 고 모드는 이렇게 빠르게 스포츠 모드 같은 거예요. DJI는 스포츠 모드, GU는 고 모드. 자, 고 모드는 어쨌든 좀 빠르고 역동적인 샷을 찍으실 때 쓰면 좋고, 저는 근데 그렇게 자주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으면 또 좋은 기능이에요. 따닥 다시 한번 누르면 볼텍스 모드 V. 이게 또 짐벌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요. 서로 자기네 이름을 미는데 GU는 볼텍스 모드입니다. 볼텍스 모드를 할 경우는 이렇게 돌죠. 뱅글뱅글. 자 이런 느낌의 작은 짐벌인데 알파 6400도 무난하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잘 잡아주죠. 이걸로 소날림 찍을 때 이제 볼텍스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어요. 원래 저는 볼텍스 모드를 솔직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써갖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걸 써봤어요. 왜냐면 기능을 활용한 그런 장례를 만들고 싶어갖고, 그래갖고 거의 짐벌 무빙으로만 다 때려 넣은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사실 컷을 너무 쪼개갖고 잘 보이진 않지만 볼텍스 모드에서는 다시 나갈 때는 그냥 리셋할 때처럼 두 번 누르면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M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누르면 펜 팔로우 모드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트리거 버튼을 따닥 돌아왔죠. 이쁜 짐벌이 다시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좋죠. 16mm 했으니까 50mm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똑같은 거 한 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걸음이니까 조금 더 많이 흔들릴 거예요. 자, 펜 팔로우 모드로 걷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 살짝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숨이 차갖고 지금 제대로 된 걸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알파 6400 50mm 캣워크를 하실 때는 위아래로 많이 흔들림이 없도록 최대한 유지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방금 흔들렸네. 말을 하면 이렇게 집중이 흐려져요. 원래 요런 컴팩트 카메라, 하이엔드 카메라, 요런 조그만 똑딱이 카메라용으로 나온 짐벌이긴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크롭 바디까지는 무난히 올라가기 때문에 요 크롭 바디를 더 많이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일상 촬영용으로 그냥 달랑달랑 들고 다니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채널에 올렸던 로닌 SC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벼운 짐벌에 속하는데요. 일단은 두 개가 포지셔닝이 된 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위 똑딱이, 크롭바디나 마포, 그 다음에 풀프레임,
이렇게 대충 나눈다면 크레인 M2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벼운 크롭 바디 그리고 플러스 렌즈까지, 그리고 로닌 SC 같은 경우는 가벼운 풀프레임 그런 렌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의 체급의 짐벌들도 있죠. 그 짐벌들은 이제 더 그 이상까지. 특히나 여성분들 핸드폰으로 촬영하실 때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똑딱이나 아니면 가벼운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짐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콜라보로 멤버인 제인 형 같은 경우는 그 영상 납품도 실제로 크레인 M으로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거의 뭐 창조 경지 수준이죠,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프로도 이 이전 버전으로도 이제 충분히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납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짐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롭 바디까지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그런 좋은 짐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짐벌 얘기는 아닌데, 제가 여기 이렇게 달랑달랑 달고 있는 요 마이크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걸 보시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요 마이크는 사라모닉, 세라모닉이라고도 하죠. 이제 거기서 나온 마이크인데 조금 나온 지는 됐어요. 근데 어쨌든 요런 데드캣, 이렇게 털 복실복실한 거를 죽은 고양이 같다 그래서 데드캣이라 그러는데, 요 데드캣과 함께 제가 이렇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짐벌에 올려서 사용할 때 이렇게 초소형 짐벌을 사용하는데 마이크가 크면 되게 좀 더 부피가 커지잖아요. 조금 음질은 떨어져도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사용을 만족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상 스케치나 이런 거 하기에는 충분한 느낌이에요. 그 내장보다는 훨씬 좋고, 이 마이크에 대해서는 규큐님 채널에서 리뷰한 적이 있으니까 음질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격도 싸고 정말 좋습니다. 진짜 요 초소형 세트랑 딱 맞는 그런 세트인 것 같아요. 요 조합도 따로 만들려다가 제가 게으르고 요즘에 일이 조금 많아서 이렇게 한 번에 말씀을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저는 오늘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여러분들, 가벼운 짐벌 찾으신다면 진짜 한번 써보시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하죠. 뱅. 제가 요 근래에 일 하는 것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나고, 이제 결혼 준비도 이제 거의 끝물이거든요. 제가 11월 달에 결혼을 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쳐서 조금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영상이 좀 더 원래도 뜸했지만 훨씬 더 뜸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제 인생의 중대사를 가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1월 달 중순 이후 아니면 12월 달 이쯤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제가 열심히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이제 컨텐츠가 좀 띄엄띄엄 올라와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